세대가 20대, 30대, 40대까지 퍼져가지고 있는데 그 세대가 한국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찬스가 와도 무너지는 북한을 먹지를 못해요.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길게 잡아서 10년 안에 북한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통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결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있다. 의지와 신념의 문제다. 의지와 신념 누가 만들어주느냐? 언론, 정치인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면 보일 겁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개모임에서 탈북자 한 사람씩 원래는 그 개모임에 연초에 있으면은 우리 매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좀 줄이더라도 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줄이더라도 오늘 우리 모임에서 원래는 탈북자 한 사람 데려오는 거를 결의하자. 또 여기 와 있는 탈북자를 도와주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탈북자를 한 사람 고용을 하자.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장애인 한 사람 이상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 법 때문에 고용된 장애인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하고 기업체 합쳐서 약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러면 똑같은 걸로 탈북자 고용법을 만들자 이거죠. 탈북자 고용법을 만들자. 탈북자들은 그럼 어디에서 먹느냐? 무슨 다른 무슨 기능이 당장 써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최근 실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강연을. 그래서 북한에서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그 극렬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탈북자를 이런 식으로 잘 보호를 해야 되느냐 하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또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남한하고 합치느냐 아니면 중국하고 잘 살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서 삼느냐 하면 탈북자가 남한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면 비박받고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탈북자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다 성공하지 않았냐. 남한에서도 얼마나 도와줬느냐. 특히 부산 사람 같으면 우리가 6.25 때 1차 후퇴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잘 살면서 국제시장 같은 데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상권도 잡고 말이지. 집에 빈방이 있으면은 아무 연고가 없는 북한 사람들 쓰게하고 해가지고 이런 북한 사람들을 포용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 월남한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1951년, 50년 이 겨울에 부산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 얼어 죽었을 텐데 부산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도 감사한 사람들 서울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런 민족애를 우리가 많이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수비에서 공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남북한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뭐 벌벌 떠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 정권을 못 때린다. 총 한 방 안 쏘고 못 때릴 방법이 있다. 라고 딱 결심을 하고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 나라가 제대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 법 안 지키는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적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응징력과 보복력. 악당들은 응징하고 적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제대로 서고 이게 요새 흔히 유행하는 국격인 것입니다. 국격. 그런데 이게 남한에서 김정일을 제대로 미워하지 못하고 김정일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깽판 치는 사람, 사악한 사람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해서 한국 사회가 이 겉으로 보면 민주사회, 법치사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폭력사회입니다. 무슨 술 취한 사람이 파출소를 때려 부숴도 그 술 취한 사람을 지금 수갑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 지낸 사람이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가고 가서는 한마디도 입 열지 않고 나오고 그 사람 편드는 사람이 있고 또 국회는 지금 점거된 상태고 또 수시로 학생들이 총장실 점령하고 수시로 노동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사장실 점거하고 수시로 당원들이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 점령하고 하는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그렇다면은 이게 평화가 아니죠. 이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법 이걸 왜 못 막느냐? 그것은 가장 큰 악인, 그 악인 김정일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 질서까지 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요새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통계가 몇 개 있어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신분을 밝히면 될 텐데 그걸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통난 내가 징계받은 경우가 2007년에는 3,000몇 명이었습니다. 3,000명. 경범죄 이게 사람이 무례할 때 생기는 범죄 아닙니까? 고성방가에다가 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이 경범죄입니다. 이 경범죄 위반 건수가 작년에 30만 건이었습니다. 30만 건. 지난 5년 동안에 162%가 늘었어요. 요게 딱 지난 5년이 노무현 정권 기간하고 딱 겹치는데 대통령이 깽판 치니까 국민들도 깽판 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62.6%가 됐어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교사라는 게 여기서도 정리됩니다. 대통령이 깽판 치면은 어린애들은 대통령을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162.6%가 늘었다. 경범죄. 또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30만 명, 연간 30만 명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일본의 인구 비례로 일본의 44배입니다. 40배입니다. 40배. 우리가 일본에서 느끼는 일본 사람 질서 지킨다. 남한테 배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진 사람들과 남한테 배를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계상에 1대 40입니다. 1대 40. 1km당 교통사고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내년에 G20 국가, 잘 나가는 20개 국가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지만은 G20 국가 중에서 국회 폭력이 있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최근 5년 동안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 원래